시사인 일본어는 홍성필 목사가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제작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에 소개되는 강의 시간표나 이벤트 등은 종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성인어 방송은 www.천성인어.com으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방송 중에 소개되는 천성인어 본문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기름교회 www.naverchurc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고평가는 컨텐츠 제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필 목사의 해설 천성인어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와 일본어를 한 번에 잡는 시사인 일본어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의 홍성필입니다. 자, 제6회인 오늘은 5월 20일자 천성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일본 분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시지 않더라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성씨만이 아니라 이제 이름까지 포함해서 부릅니다. 간혹 드물게 성씨가 두 글자이신 분들, 예컨대 남궁, 선우, 독고, 사공, 서문, 제갈, 황보씨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성씨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김, 이, 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본은 성씨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에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김씨성을 쓰시는 분이 전 국민 중 46%나 된다고 하네요. 이씨성이 21.6%, 그 다음에 박씨성은 14.8%니까는 여기까지 해도 벌써 8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성씨는 대략 270, 8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본 성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5월 20일자 텐세이 진고 천성인어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사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네이티브 회화반과 문화장문 그리고 SJPT 과목을 열강 중이신 오오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慣れ親しんだ字といえば、まず自らの氏名、そして住所などの地名である。人名と地名は縁が深い。名字の研究で知られた丹羽元次氏によれば、世界最多30万とも言われる日本の姓の多くは地名に由来する。プロ野球の楽天が本拠地仙台でのセパ交流戦頑張ろう東北シリーズで東北6県と同じ姓の人を無料にするという。あさっての中日戦から12試合、当日券に余裕があり、証明するものがあれば家族全員タダになる。さて、東北各県と同姓のお客さんがどれほど来るか。普通にありそうで、筆者も毎日のように聞くのが福島さんである。宮城、秋田、山形さんも知っているが、青森さん、岩手さんとなると珍しい。ちなみに各種の推計によると、姓に多い都道府県名は、山口、石川、宮崎、千葉の順で、次に福島が来る。この5つ、どなたも著名人の一人や二人は思い浮かぶのではないか。姓が出身県と同じ友人がいる。小学生の頃、社会科の先生に、
我がじいちゃんのことはじいに聞こうといじられたそうだが、長じてからは得なことばかり。人前で話す身となり、失明と間違われるほどのインパクトに感謝しているという。誰にもこよなく愛する地名がある。城の名に発するとされる福島は、もともと良い土地の意味らしい。今更ながら、それぞれに美しき地名の由来と起きたことの落差が恨めしい。大隈、双葉、富岡、浪江、桂尾、飯舘。出身者はもちろん、全国の同性さんの思いも同じだろう。 네, 오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먼저 시사인 일본어에서 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성인화에서는 일본의 성씨에 대해서인데,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라쿠텐이 본거지 센다이에서의 세파 교류전에서 도호쿠 6개 현 이름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본 프로야구 팀 구성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리그가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은 2개의 리그가 있어서 정규전에서는 각각의 리그 내에서만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니혼 시리즈, 우리나라로 하면은 코리안 시리즈가 되겠죠. 여기서 격돌하게 됩니다. 두 리그 이름은요, 하나는 센트럴 리그, 또 하나는 퍼시픽 리그, 일본식 발음으로는 센토라르 리그하고 파시피크 리그가 되는데, 이를 줄여가지고 센토라르 리그는 세리그, 그 다음에 파시피크 리그는 파리그라고 합니다. 세리그랑 파리그랑 어느 쪽 인기가 있냐,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세리그 쪽이겠죠. 세리그에는 리그 우승 42회, 그 다음에 일본 시리즈를 21차례나 제패했었고, 이승엽 선수나 조성민 선수도 한때 몸담았고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고, 그다음에 한신 타이거즈, 주니치 도라곤즈, 히로시마 도요 카프, 야쿠르토 스와로즈, 그리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 이렇게 6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파리그는요, 세리그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다면은 파리그에는 세브라이온즈가 있습니다. 이 팀도 리그 우승이 21번, 21회, 일본 시리즈를 13번이나 제패했으니까는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세브라이온즈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손정의 씨,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 대표이자 이분이 구단주로 계신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그 다음에 오릭스 바파로즈, 영어로는 버팔로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지바롯데 마리인즈, 니혼하무 파이터즈, 줄여가지고 니치하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천성연어 본문에도 등장하는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시즌 중에는 세리그와 파리그가 서로 시합을 안 하지만은 세파 교류전에서는 서로 상대 리그 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 센다이가 연고지인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출전하는 12개 시합에서 도호쿠 지방, 그러니까 동북 지방이죠. 여기 속해 있는 현을 살펴보면은 우선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현, 외에도 아오모리, 야마가타, 이렇게 6개 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만, 자신의 연고지가 속해 있는 도호쿠 지방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현 이름과 똑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한테 무료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벤트라고 하는군요. 본문에 보면은 히시자모 마이니치노 요니 키쿠노가 후쿠시마산 데아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텐세이 진고는 한 분이 아니라 후쿠시마 신지라는 분하고 도미나가 타다시라고 하는 두 분이 익명으로 쓰고 계십니다만은, 이 필자도 매일같이 듣는 말이 후쿠시마상이다라는 말을 보면은 어쩌면 이번 천성인어는 이 후쿠시마 신지 씨가 쓰는지도 모릅니다.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성씨는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은요, 정말 그 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어디는 9만 종류라고 하고요, 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30만이나 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씨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하는 차이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물론 본관이나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홍가고 한자는 넓은 홍을 쓰지만 이 넓은 홍이라는 한자를 쓰면은 이거는 뭐 홍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같은 한자를 써도 읽기가 다른 성씨가 무척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떠오르는 예를 들자면은 같은 한자를 쓰고 또 누구는 야마자키라고 읽나 하면은요. 또 누구는 야마사키로 읽기도 하고 또 같은 한자인데도 누구는 후지시로 누구는 후지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 개의 성으로 보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이력서나 그런 곳에 이름을 적는 난에는 반드시 한자와 읽기를 같이 쓰는 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같은 한자를 써도 읽기가 제각각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성씨는 두 글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모리, 하야시, 즈지, 후지 그리고 현재 노다 총리 바로 전에 총리셨던 칸 나오토 씨도 역시 한 글자 성이셨습니다. 아라시라는 성도 있는데 좀 멋지죠? 에이, 아라시라는 그런 멋진 성이 어딨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성이 아라시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사사키, 이가라시, 오노자와, 하세가와, 요사노 등 세 글자 성도 적지 않게 있으며 네 글자, 다섯 글자나 되는 성씨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성씨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자에서 1, 2, 3이라는 성은 뭐라고 읽냐라고 하면은요. 설마 이진이상이라고 읽지 않겠죠. 이 성은 히훔이라고 합니다. 한자 1, 2, 3 이게 성이에요. 1, 2, 3 이것을 하나, 둘, 셋이라고 셀 때는 히토츠, 후다츠, 미츠라고 세잖아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히후미라는 성이 만들어졌을 거겠죠. 그리고 또 한자로 고토리가 소부, 즉 작을 소, 그 다음에 새 할 때 조, 그 다음에 놀 유자, 유언자 할 때 유자 있잖아요. 이 세 글자를 어떻게 읽냐면은요, 뭐 고토리야 소부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다카나시라고 읽습니다. 사실 다카나시라는 발음은 이 한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카나시에서 다카는 그 새에서 그 매 있잖아요. 매를 뜻하고요. 나시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는 작은 새들이 논인다 하는 글자이지만 뜻은 매가 없다. 즉 매가 없기 때문에 작은 새들이 논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농담 같은 진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새가 논다라는 성을 다카나시상이라고 이건 정말 실제로 있는 성입니다. 일본 성씨에 대해서 제가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때 저희 과의 국제법 교수님한테서 들은 말씀인데 예전에 어떤 국제 학술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대요. 그래서 각국에서 그 주제에 맞는 학자분들을 초빙하기로 했는데 마침 일본에 이 주제에 딱 맞는 분이 계셔서 모시려고 했더니만 이분 성함이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매우 좀 난처한 성함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을 모실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학술대회가 열리는 곳이 또 한국이고 한국 발음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함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초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은데 참 많이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겠죠. 아무리 일본어나 일본분 성함이 우리말로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뜻이 된다고 해서 이걸 비웃거나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일본어로 하면 엉뚱한 비성어가 된다, 비속어가 된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두고 킥킥 웃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정말 있냐고요? 우리말을 일본말로 하면은 되게 좀 비속어처럼 들리는 말? 물론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거 방송에서는 말을 못하겠죠. 아무튼 이런 건 그냥 양념이고요. 우리 상대방 이름이나 아무리 상대방 이름이나 말이 우리 발음으로 할 때 좀 엉뚱한 발음이 된다거나 하더라도 이런 걸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하면은 인격이 좀 의심되겠죠.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사인 일본어에서 일본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단 본문부터 살펴봅시다.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부분이 있죠. ちなみに各種の推計によると正に多い都道府県名は山口、石川、宮崎、千葉の順で次に福島が来る。この5つ、どなたも著名人の1人や2人は思い浮かぶのではないか라는 부분입니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은 참고로 각종 통계에 의하면은 성씨의 가장 많은 행정구역명은 야마구치, 이시카와, 미야자키, 치바 순이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이다. 이 5개라면 누구나 유명인사 한두 명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야마구치나 이시카와 씨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씨를 뺀다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옛날에 가수이신 야마구치 모모에라는 분도 계셨고요. 이시카와상 가수 이시카와 사유리.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인기 있는 미남 프로골프 선수인 이시카와 료 선수도 있습니다. 미야자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또 떠오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분도 여러분 아실까요? 치바는 일본의 배우이신 치바 신이치 정도가 될 텐데 아무튼 이 단락 마지막에 오모이 유카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와 비슷한 단어가 오모이다스, 오모이츠쿠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오모이 유카부, 오모이다스, 오모이츠쿠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오모이 우카부에서 우카부는요, 물 같은 데 이렇게 뜨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을 의도하지 않는데도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모이 우카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란 동네를 오랜만에 찾았다면은 내가 애써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아련한 옛 기억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것이 오모이 우카부입니다. 다음으로 오모이 다스는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을 의도적으로 생각해낸다는 뜻입니다. 오모이 우카부의 차이는 오모이 우카부와의 차이는 바로 기억을 애써 의도적으로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은 그 이름이 가물가물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이름이 뭐더라? 나 알았는데 뭐더라. 오모이 다시다 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모이츠쿠인데 이건 앞에서 언급한 두 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모이 우카부하고 오모이 다스는 이미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경우에 쓰이지만은 이 오모이츠쿠는 지금까지 자기가 전혀 몰랐던 것이 떠오르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경우 없었어요? 자기 집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근 채로 닫아버린 경우요. 화장실 문 열쇠도 없고 문은 열어야겠고 할 때 그런 경우 그 문을 여는 방법 같은 걸 배우거나 읽거나 하는 경우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번뜩 떠오르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바로 오모이츠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다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히라메쿠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모이 우카부, 오모이다스, 그리고 오모이츠쿠의 차이가 이해되셨나요? 오모이 우카부는 의도하지 않고 과거 기억이 떠오를 때, 오모이다스는 의도적으로 과거 기억을 떠올릴 때, 마지막으로 오모이츠쿠, 이것은 과거 기억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이 떠오를 때 쓰인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해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중에서 몇몇 분들의 답을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시사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번째 단락에는 알파벳 G로 시작하는 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식 표기에서 G로 시작하는 행정구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府県, 도도부현이 있죠. 그 중에서 G로 시작하는 행정구역은 어디가 있는지를 그 개수와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일본어 문제입니다. 오늘의 짧은 글짓기인데 오늘 배웠던 오모이 우카부, 오모이다스, 그리고 오모이츠쿠라는 말이 있었죠? 이 단어를 이용해서 멋진 짧은 글짓기를 해서 보내주세요. 자기가 만든 거라면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재치있고 재미있는 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주소는요, 시사홍, SISAHONG, 네이버.com, 시사홍, 네이버.com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시사1번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JPT 600반, 그리고 800반, 그리고 대입 어학 특기자 과목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같은 강남 캠퍼스에서 주 3일반, JLPT 일본어 능력시험 N1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2년 제1회 일본어 능력시험이 7월 1일에 있죠. 이제 마지막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이후 능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교실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교실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실은 강남 캠퍼스 401호실인데 이것도 505호실로 바뀔 것 같습니다. 6월 개강날이 6월 1일 금요일이니까 조만간 이사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과목이 바뀌었으니 저희 학원 커뮤니티 주소도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www.jpt990.com이었는데 물론 이 주소도 당분간은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주소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주소는요, www.jlptn1, N1이에요. jlptn1.com, www.jlptn1.com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시사1번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6월부터는 새롭게 JLPT N1 과목을 맡게 될 홍성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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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